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이제 결국에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봐요.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제 결국에 어느 정도 그 기업에 입사할 토익 점수가 안 나와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서 참 좋은 학생인데 원서조차 못 내는 그런 학생을 보고 또 막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잘못되게 막 영어를 가르치고 또 토익을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이것을 보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좀 안내, 토익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것을 저하고 좀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무역 업무를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 문법을 실제로 이제 공부도 해보고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정말 느끼는 영어의 그 느낌을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막 그 잘못된 그 영어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현재도 막 토익 점수 보장한다 해가지고 막 그 학원 등록해서 막 30만 원, 40만 원 받고 등록해서 결국에 뭐 보장이라 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막 스킬을 막 가르쳐 가지고 영어 실력은 뭐 별 상관없이 막 토익 찍는 것만 해가지고 이게 점수를 낸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제 700대는 어떻게 되는데 700까지는 800까지는 조금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아깝고 시간도 너무 아까운 우리 학생들을 보고서 제대로 된 이제 영어를 좀 이렇게 토익이나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고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만약 이제 돈이나 뭐 시간이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학원 등록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게 제가 유튜브 찍는 기초 회화부터 토익 만점까지 그 과정을 듣고 그대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또 댓글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된다면 제가 충분히 또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노력한 만큼 또 그만큼 그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 이 말을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로 영어를 거의 이제 토익이 만점 나왔던 때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나오고 실제로 이제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미국 문법을 다시 공부를 할 때 이제 무역할 때는 진짜 또 우리 토익 만점 나와도 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문법이 어렵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다시 이렇게 지난 시간 내가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걸 돌아보면 책들이 정말 잘못된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하긴 그렇지만 뭐 우리 옛날에 봤던 뭐 송문 종합영어라는가 뭐 맨투맨 영어라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다 한국식 문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생각하고 저희 회사에서 그런 걸 이제 무역서를 작성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느끼게 된 거는 그런 유명한 책조차도 정말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이게 그 영어를 잘하신 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안 크고 이제 어릴 때 유학을 가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막 배워가지고 그거를 막 한국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스킬에다가 또 옛날 문법을 또 짬뽕 이렇게 뭐 믹스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비빔밥집 잡탕인 거예요. 그때는 막 이거 막
명문서적이고 정말로 유명하고 정말 좋은 책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그것도 정말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책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뭐 제가 유명해 쓴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팔리는 부스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 제가 그냥 차라리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가 있으니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진짜로 뭐 영어를 잘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에 취업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익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 요 취업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취업을 목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시 필요한 그 토익 점수는 기본적으로 700점 이상이에요. 이제 조금 대기업은 750, 뭐 770, 78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800점이 조금 안정권이에요. 여러분들이 800점이면 뭐 어디든 내가 지원해서 서류 전형에는 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원 자격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 700을 요구하더라도 우대 점수는 대부분 800이에요. 왜 그러냐면 800은 진짜 쉽지 않아요. 이 700점이 여기서도 보면은 700점이 기준인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 700 언저리에서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영어 직군, 영어가 필요한 직군은 거의 850 이상이에요. 이제 정말로 뭐 무역 파트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딜러들하고 협상하는 경우, 아니면 해외 영업팀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의 850점이면 실제로 이제 900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화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겠죠. 예, 다시 취업 시에는 대부분 700에서 800 사이다. 이제 미니멈 700이지 700이 뭐 안정권이 아니고 정말 800이 안정권이고, 그 다음에 우대 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이게 800점 이상이면 이 정도면 영어 실력이 뭐 어느 정도 해와도 가능해야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어 필요 직군이라 해서 정말로 막 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공직에 있든 어디든 800점 이상이어야지 이제 해와도 가능하고 그 독해하는 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딱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교에서 그럼 토익 시작해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결국에 자기 목표가 몇 점이냐, 대부분 이 900점을 목표로 하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850 이상이 돼야지 나 좀 영어 좀 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 700이나 750 목표다 하면은 이제 뭐랄까 한계가 생겨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토익을 막 처음에 공부해서 이제 처음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300, 400 잘 나오면 뭐 500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350 정도 이제 나오는데, 300에서 350.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단어책 사서 토익 단어책 뭐 문제집 사고 학원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점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에 한해서 경제 분야와 또 이게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러니까 전체 경제 뭐 비즈니스와 관계된 거, 또 회사와 뭐 회사 거래에 관계된 거니까 경제하고 회사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특화된 영어가 토익이죠. 거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다 토익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다 다뤄요. 그래서 이제 비연어권 학생들이 이제 영어권으로 가서 뭐 취업을 할 때는 꼭 요구하는 게, 영어권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바로 토플이고 IELTS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IELTS, 미국에서는 토플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90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 900점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0에서 800점, 여기서 대부분 이게 포기하는 이유가 700에서 800점 사이에 이제 유리천장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바로 유리천장이다.
이 유리천장을 이제 뚫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리천장이 생기고 왜 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준동사와 관계사가 명확하게 자신한테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한테 없는 거예요.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했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 오늘 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학교에 늦은 거야. 이거 바로 영어를 할 수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준동사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가령 얘기 다진 거 하나 물어보자면, 야, 너 좀 술 마시기에 너무 어리지 않냐? 이거 바로 영어로 할 수 있으세요? 예, 술 마시기에 너는 너무 어리지 않냐? 이것은 you are too young to drink alcohol이죠. 또 뭐 오늘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나 학교에 늦은 거야. 이 말은 I just woke up today to find out I was late for the school. I was late for school.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동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내가 시간이 안 걸리고 잘한다. 그러면 800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문장 속에서 그 변화를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800이 나오기 어렵다. 자, 다시 한번 그 토익 시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초 회화부터 해라. 회화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700에서 800점이 이제 넘어가려면 스피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700까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에 초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0이나 이 800점, 이 유리천장 점수가 이제 900점까지 더 가려면, 900점 이상이 되려면 이제 스피드가 문제고 단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800이 넘었다 그러면 기초적인 그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7, 800까지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토익을 시작해서 내가 700점까지는 시작을 하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900점을 가야 되니까 기초 회화를 시작을 해라. 기초 회화를. 근데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항상 제가 기초 회화에 올려드렸던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의문사를 이용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들어라. 그렇게 하면은 막 듣고 리스닝도 좋아지고 또 읽어나간 내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읽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이 된다. 한국어처럼. 그러기 위해서 시작부터 기초회화를 하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뭐 문법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카페 스완에 매일 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기초회화로 하면 어떻게 해요? I come to Cafe Swan every day because I need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단아까체라 했죠. 나는 매일 카페 스완에 옵니다. 왜냐하면 매일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초 시제니까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장 형식 배우고 준동사, 관계사 배워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I come to Cafe Swan every day to study English. 그러면은 이제 문장이 간결하고 더 이제 문법을 이용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준동사와 관계사, 이 준동사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분사 구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파트하고 관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가 안 끝났다. 700점이 여러분들 한계가 돼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3가지로 해서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7가지,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제 앞으로 저하고도 계속 배워 나갈 거지만 그 분분이 준동사예요. 그리고 관계사가 안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가 장담컨대 700 못 넘어가요. 진짜로요. 왜? 아니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해야 듣고도는데 단어 몇 개 알아들어서 어떻게 리스닝을 할 것이고, 이 긴 문장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석합니까? 그냥 단어 대충 보고 내가 이런갑다 나 혼자 글짓기 해가지고 그냥 내용 그냥 유추해서 찍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은 4년 내 해도 700점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토익 시작하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 내가 정말로 문장 형식과 준동사 관계사가 끝나 있느냐 스스로한테 물어야 돼요. 안 끝났다 그러면 토익 공부하면서 준동사와 관계사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제 이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뭐 동명사, 현 분사, 분사 구문이 너무 난해해요. 또 잘못된 것도 많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서 미국식 문법으로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문법으로 그걸 꼭 참고하셔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준동사 관계사를 내가 이용하고 말을 하고 또 책을 해석하고 신문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동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회화를 하고 문장 형식을 하고 준동사 관계까지 확실히 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토익의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버릇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700점까지 해야 되는 공부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문해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고, 두 번째 문장 형식을 알고, 세 번째 준동사와 관계사가 있는지 보고, 4번 기타 문법은 이제 그 약간 초급 문법이에요. 약간 아니면 그 초급이나 고급 문법, 요 중동사 이거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장문이 되고, 장문은 말하기도 같은 거죠. 또 해석이죠. 해석이나 리스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해법으로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려고 먼저 해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 많이 하려고. 그냥 어떤 문장이 길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수동하고 이게 정확하게 내가 100% 맞는 해석을 하는 게 토익 시작해서 700, 800점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략 이 정도 그냥 뭐 알아먹었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카페 수완에 온다 이 말을 영어 공부한다 뭐 카페 수완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한 거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700점이에요. 700점 이하. 왜 그러냐? 900점까지 가려면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이 문해법으로 정확한 문장 구조 파악을 이제 시간만 단축하면 되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하루 이틀 걸렸어.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또 네이버 찾아보고 해가지고 내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그 시간을 이제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0에서 700점까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100%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700에서 이제 만점까지는 990까지는 이제 스피드만 내면 되잖아요.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받아쓰기. 어떤 문장을 받아쓰고, 그 다음에 해석해보고, 쉐도잉 해보고, 듣고 쉐도잉 해보고, 또 한국말로 해놓고 바로 말로 해보고, 그러니까 쉐도잉, 받아쓰기, 스피킹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영어도 한번 봐보세요. 영화도.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진짜 한국 번역 절대 보지 말고, 한국 번역은 다 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직접 그 한 편 그냥 영어로 그냥 100% 딱 해가지고 나 잘 알아들었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잖아요. 약간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 한 편을 자기가 영어로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100% 문해법을 해서 이 말은 정확히 무슨 말이야. 그걸 이해한 다음에 계속 쉐도잉 하는 거예요. 듣고. 그 영화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소리만 녹음해서 계속 지하철에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따라해보고, 그러면 자연히 그냥 원어민이 되는 거죠. 왜? 뜻을 다 알고 이제 스피드까지 발음까지 다 똑같이 하는데 원어민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쓰기하고 이제 쉐도잉 하다 보면은 이제 스피드가 내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눈을 따라간 대로 그냥 다 읽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스닝은 이제
이게 리딩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을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해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LC 파트는 이제 제가 그 LC 파트 공부하는 거 보면 항상 듣고 모르면 받아쓰고 또 문해법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제 먼저 한 다음에 스피드 내고 이렇게 문해법을 해서 시간이 있다면 영화도 한 편으로 자기가 그 한국어에 된 자막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또 영어 소설도 한번 이제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점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최고급 문법을 이제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그 최고급 문법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관사편 했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거 막 물어본 사람도 그래서 2번 찍은 거 있는데 그 관사도 한번 보시면서 또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이런 가정법은 진짜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책들이 시제 막 읽어부터 막 우리나라는 시제부터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거 뭐 고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천천히 이제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유튜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우드쿠드 슈드마이트 그 다음에 시제 잘못된 거 그 보면 이게 그 공부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윌캠 메이시에 잘 안 쓰고 우드쿠드 슈드마이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드는 이게 윌의 과거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정중한 채 이게 Would you take your order? Okay. May I take your order? 뭐 아니면은 I would like to drink wat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would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과거 시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would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죠. 우리나라는 뭐 정중하다고 하는데 왜 정중한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정법도 틀리죠.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완료 시제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정확히 현재 시제인지 이게 뭐 규칙적이다 하는데 막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법이 시제하고 이 관사하고 그 다음에 요 가정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치 관련된 거하고 이제 그런 문법들이 이제 고급 스킬에 해당돼요. 그게 왜 고급 스킬이냐? 그냥 큰 물줄기가, 그러니까 큰 그 뭐 뼈대 같은 문법은 여기고, 여기는 이제 잔가지 같은 건데, 그 잔가지 하나가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죠. 그러니까 말싸움하는 언인이 이제 다 이런 약간 민감한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토익은 그런 거 잘 안 써요. 왜냐면 의사가 명확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익 하는 사람들은 나오면 그냥 그때 한두 개씩 그냥 그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이제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이 시리즈물의 제일 끝으로 이제 이 최고급 이제 난이도 문법을 강의할 테니까 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는 토익을 시간, 그 다음에 돈의 자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돈의 한계 때문에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조언을 꼭 들어라. 막 해라, 막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유튜브 보면은 레벨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이거 영어로 초급은 어떻게 해요? 끝냅시다 하니까 이제 let's finish 그러겠죠. 자, 오늘 그냥 이 일을 끝냅시다. let's finish it. 이렇게 하겠죠. 그냥 우리 일 끝냅시다. 이게 초급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쓰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멋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let's wrap it up 하겠죠. WRA wrap it up. 이걸 wrap은 이제 감싸다죠. 한번 우리 싹 감싸서 up은 이제 전치사도 이제 이게 좀 잘못돼. 전치사 이 up도 위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뭔가 완성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그걸 딱 그냥 짐 쌉시다 이 말이야. 짐 쌉시다. 자, 그래서 짐 싸자. 그래서 끝내자가 되고, 이들이 이제 조금 더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이렇게 Let's call it a day. 자,
이걸 뭐냐? 이거는, 자, 이거 이트는 여기가 똑같죠. 그냥 내 주변의 모든 일이죠. 이 모든 일을 하루라고 부릅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디옴이라 하죠. 이디옴. 이게 쓰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굳은 거. 이게 이제, 이게 초급, 중급, 상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막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뭔 뜻이냐, 뭐, 그리고 초급이 그걸 물론 알면 좋죠. 근데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를 막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Let's Call It a Day, 뭐 이거 토익에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지.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이런 이디엄. 물론 필수적인 이름이면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대화체에서. 근데 토익은 파트 1은 말 그대로 그것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한번 정리하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정리를 하고. 자, 토익이라는 것은 내가 토익을 한다 시간 공간을 전략해서 끝내려면은, 자, 토익 시작해서 700점까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초 회화부터 해라.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의문사 이용해서 의문문, 질문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 형식을 해석하는 방법의 기초기 때문에 이 문장 형식을 문법식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말하고 독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장 형식. 그 다음에 준동사, 관계사.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해법으로 정확하게 1번 자타, 이게 문해법이에요. 자타, 형식, 준동사의 관계사가 어떤 식으로 문법이 들어갔고, 기타 문법, 기초 문법, 중학교 문법과 고급 문법이 있다면 써주고, 그러면 장문과 해석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연습하면 이제 시간만 줄이면 돼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700점까지. 700 이후부터는 이제 축약. 빨리빨리 시간을 이제 단축해야 되니까 듣고 받아쓰고, 듣고 따라하고, 받아쓰고, 듣고 따라하고, 장문하고 회화하고, 영어 소설 읽어보고, 영화 듣고, 영화도 한국말 보지 말고 내가 문해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럼 재밌게 한다. 근데 시간 없으면 뭐 영화 볼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 토익을 죽으라고 문해법으로 해라. 그러면은 토익이 끝난다. 아시겠죠? 그렇게 레벨에 따라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Let's call it a day, Let's wrap it up. 이렇게 wrap it up까지는 우리가 토익 시험에 나와요. Let's call it a day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것만 하는 유튜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토익 뭐 900점 나올 때 그때 해도 돼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토익은 진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포멀하고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익 각 파트별로 어떤 건지 초점을 맞춘지 그것만 한번 해봅시다. 자, 토익은 토익 파트별 특징은, 자, 파트 1은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 책이 저 어디 가버렸지? 자, 자, 여기서 자, 파트 1은 토익 파트별 특징이 뭐냐면, 파트 1은 사진 보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장 형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요걸 묻는 거예요. 1형식부터 5형식, 특히 진행형이 많이 나오죠. 토익 파트 1은
근데 이제 이런 파트 1, 파트 7까지 다 기본 단어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 단어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어원이 있는 걸로 어원 공부를 꼭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원 공부를 만약 내가 비즈니스를 써야 된다, 비즈니스로 진짜 영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어원 공부를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원은 기분이, 사람 기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래서 뭐 나 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 말을, 나 할아버지 죽었어 하면은 상대방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원으로 이제 기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y grandfather died yesterday 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died 쓰면. 그러니까 my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를 항상, 모든 거는 기본이에요. 저번에 제가 영어 나무 그려준 적 있죠. 모든 것은 단어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은 이 단어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문장 형식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진행형이 많이 나온다. 파트 2는 대화니까 바로 이거 기초 회화 문법이에요. 파트 2는 기초 회화 문법. 이거는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를.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는 이제 조금 이렇게 중간 정도 긴 대화죠. 중간 정도 긴 대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 형식 플러스 이제 준동사 일부, 관계사 일부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제 기초 회화 문법이 복합적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파트 4는 이제 긴 문장에다가 바로 기초 회화 문법, 이게 다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기초를 묻는 과정이라면 이제 여기서 그 듣는 스피드가 이제 살아나야 되고, 파트 5는 바로 중급 문법이에요. 중급 문법 플러스 단어 실력을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문법, 여기가 문법 단계냐, 너 문법 돼 있어? 이 말이죠. 파트 5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 5는 문해법으로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짧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뭐 물론 기부초 2줄, 3줄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 단락이 되잖아요. 이게 단락이 되고, 여기 이제 늘어진 거죠. 길어지는 거죠. 이제 7파트 7은 이제 긴 단락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프레이스, 이제 구문이 3구문 정도 나오고, 여기는 1개에서 2개 나오고, 여기는 3구문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아까 말한 기초 회화 문법과 문장 형식, 다시 그 준동사 관계사까지 이게 묻는 것이 바로 토익입니다. 자, 토익 시험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기초 회화 문법. 기초 회화 문법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화를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문장 형식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준동사 관계사를 해야 이제 여기서부터 파트 3부터 맞아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긴 문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트 1, 2, 3. 내가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도 보면서 하면서 스피드를 이제 늘려나가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점수가 여기서 이제 내가 이 파트 5만 다 맞출 수 있으면 이제 리스닝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점점 계속 리스닝은 그냥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새 소리를 나 안녕이 짹짹이야, 짹짹, 요게 안녕이다 하면 그냥 짹짹 요거를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가는 짹짹짹이야, 짹짹짹. 그러면 참새들이 짹짹 짹짹짹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따라하고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다음 받아 써보고 이렇게 해서 파트별 공략을 해라. 자, 정리. 토익 파트별이 뭐다? 파트 1은 문장 형식이다, 기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대부분 진행형이 많이 나온다. 비진행형, 비동사 ing. 그 다음에 파트 2는 대화니까 기초 회화 문법이다.
비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의문문을 만들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이 바로 기초고 이제 3번부터가 준동사와 관계사가 나온다.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4번지는 완전 긴 문장이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까지가 이제 500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파트 4까지 이제 잘 나오고 이제 5 이게 여기 5를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춘다. 파트 5 문제가 거의 한 20문제 정도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다 맞춘다. 그러면 스피드만 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에서는 정확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파트 7까지 공략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 토익 파트별로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랄까 또 이게 시간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좀 잘 준비를 해서 저번에 그 어디 공기업인가 제 제자 중에 850점을 요구한 공기업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 제자인데 그 친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대학 졸업인데 저하고 한 2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뭐 이런 준동사까지 안 됐어요. 준동사도 잘 모르고 관계사도 모르는데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하기 한 달 전에 840이 나와서 840이 그래가지고 2번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2번 여유가 있어서 결국에 870으로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게 결국에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그래 좀 운이 그래도 잘 맞아 떨어져서 그 20점 높게 870점으로 공기업에 이제 지원을 해서 거의 이번에 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900점 이상 잘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